오늘 기자회견은 우리 서울의 소리의 명품 뇌물수수 인사개부 규탄과 처벌을 촉구하는 농성장에 대한 응원과 연대의 마음으로 제가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고속도로 게이트를 제일 먼저 문제 제기했던 강득구 의원님과 시민사회가 고속도로 게이트랑 크게 본질적 다를 바가 없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음습한 국정농단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고속도로 게이트라는 엄청난 특혜 비리가 발생한 것처럼 똑같이 코바나 컨텐츠라는 밀실에서 누가 대통령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노골적이고 대놓고 명품 뇌물을 수사하거나 김영법을 위반하고 그곳에서 확인된 것만 3건인데 더 많은 사람들을 밀실로 불러들여서 온갖 노비와 뇌물과 명품을 수수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보는 게 매우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요, 또 카톡을 보시면 그게 한두 번 한숨씩 아니라는 걸 누구나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밀실인 코바나 컨텐츠로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거기서 온갖 로비와 명품과 뇌물을 듣거나 받거나 수수했거나 그렇게 해서 매우 높은 상황에서 국회의원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3번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강득구 의원님과 민생경제무소와 민주시민기동연대 검사검사 모임이 기자회견을 했었고 지지난주에도 강득구 의원님과 제가 처음으로 국회에서 서울소리 보도위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3차 기자회견으로 좀 더 나아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불법행위 의혹을 고발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명품 뇌물수수호 김건희 여사 인사개입 의혹을 규탄하는 국회의원 시민사회의 3차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고 고맙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 처음부터 이 문제를 함께 대응하신 민주당의 고속도로 게이트 특위위원장도 맡고 계시는 강득구 의원님 오셨습니다. 최근에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을 만들어서 윤석열 한동훈 세력의 불법행위를 계속 고발하고 감시하고 견제하고 있는 검사 모임의 대표 오동현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윤석열 일가의 온갖 불법 비리 진상규명 모임 박승복 대표님, 목사님 모셨습니다. 서울소리 백운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일하는 안진걸입니다. 다른 분들은 지금 다른 일 때문에 못 오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자, 먼저 강득구님께서 벌써 3번째 기자회견을 개최하시고 진행한 취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2번은 국회 안에 정론관에 있었습니다. 한 번은 시민들이 이렇게 농성하고 있는데 꼭 와보셔야 된다는 마음으로 이곳 제가 본 영하 10도에 지금 눈발까지 날리는 이곳으로 강득구님이 달려주셨습니다. 참 고맙고 든든합니다. 강득구님 기자회견 연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소속 강득구 의원입니다. 무겁고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울의 소리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관련해서 보도한 지가 3주 지났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실에서는 그 어떤 이 부분에 대한 해명도 없습니다. 익명의 관계자가 대통령실에 선물 보관 창고가 있다라는 게 유일한 해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은 여타 사건과 다릅니다. 현직 대통령 부인 차인 김건희 여사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선물을 수수한 장면이 그대로 영상에 찍힌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가 해명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해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입니다. 그 어떤 경우가 됐든 권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떤 죄의식도 없이 당당하게 명품을 수사하는 장면을 보고 더 이상 안 되겠다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께 묻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본인 부인인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 이제 해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사 개입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분명한 입장, 사항들을 밝혀야 됩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라 통해서 올해가 가기 전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국민은 지켜보고 있지만 언젠가 국민의 분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향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지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국민의 임계점이 거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 모든 분들은 이 엄중한 국민들의 관심 그리고 국민들의 분노를 무겁게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알릴 것을 대통령 관저 앞에서 호소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덕구 의원님 벌써 세 번째 기자. 고속도로 개통과 관련해서는 벌써 제가 수십 번 기자회견과 간담회와 토론회와 현장 방문을 거쳤습니다. 소리소리 팀도 따로 있고 강덕권님과 민생경영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과 이 명품 뇌물수수 의혹 게이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성질이 똑같습니다. 당선 이후에 자행됐다는 것이고요. 대통령 영부인은 공적지에 있으니 당연히 공적 집무실에서 경호 절차를 제대로 밟으면 됩니다. 왜 여러분 밀실코하는 컨텐츠를 보내드렸을까요? 입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고 경호를 무력화해서 마음대로 뇌물을 받거나 명품을 받거나 김영법 위반하거나 또 특수관계인들이나 로비스트를 만나서 음성적인 로비를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커버넌 컨텐츠라는 밀실에 사람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영상에서 명품 선물은 2번 그리고 마지막에 3명이 줄 서 있다가 또 다른 명품 선물로 추정되는 박스를 들고 들어가는 게 보입니다.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희 오늘 고발장에는 이번에 명품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런 행태를 봤을 때 카톡을 주고받고 명품 사진을 보내고 그 다음에 들어와라고 연락을 하고 들어가면 경호실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약식으로 부실하게 경호를 해서 들여보내는 거 봤을 때 그것은 최소 수십 번 해본 솜씨라는 걸 우리는 추정한다. 그러면 더 많은 음성적인 로비와 뇌물 또는 김영법 위반 의혹이 있다. 이 부분은 고발하고 인사개입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는데요. 최근에 정말 우리 국민들에 큰 힘을 주시는 분들입니다. 검사 모임에 오동현 대표 변호사님께서 오늘 고발장을 제출한 취지 강덕구 의원님하고는 공동 개최라고요. 현역 의원님들이 민주당이 정식 고발을 한 건 아닙니다. 민주당에서도 여러 법률제 대응은 또 따로 진행하는 거고 오늘은 검사 모임과 민생경제연구소가 별도로 두 번째 고발할 겁니다. 첫 번째 고발은 우리 서울에서 이미 고발했고 검찰청에 고발하셨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 착수한다고 언론 보도 엄청 나왔죠. 이제 한동훈이가 모른다, 언론 보도가 안 나서 모른다는 거짓말은 차마 못할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공수처에 오늘 고발했습니다. 각계 수사에 다 나서야 되거든요. 오동현 변호사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이 추운 날씨에 부패한 권력을 문락을 바라는 마음에서 또 부패한 권력을 수사를 촉구하는 마음에서 많은 분들이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추운 날씨에 많은 시민분들이 길거리에 나와야 되는지 참 참담한 마음입니다. 저희가 저번 주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서 알려진 바와 같이 김건희 여사는 코바나 콘텐츠의 공간에서 478만원 상당의 명품을 수수했습니다. 제가 고발장을 작성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고 많은 기사들을 검색해봤습니다. 가장 의문이 들었던 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받은 게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그리고 나 수수한 이후에 그 명품들이 어디에 있는지 단지 대통령실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는 그 외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과연 국민을 위한 정권이 맞는지 참 의문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수수하지 않아도 공무원의 대리인이나 공무원의 생활비를 제공하는 등 공무원이 직접 수수한 것과 같은 경우에는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뇌물수수로 처벌할 수 있다고 확고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뇌물을 수수한 장소가 코바나 콘텐츠의 개인 사무실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언급한 바는 그 명품이 대통령실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는지 의문입니다. 분명히 저희는 그러한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이 알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공무관계에 의해서 뇌물수수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기존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한 차례도 저희 고발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런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서 수사를 촉구하고 고발인 조사를 서둘러 달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이에 더 많은 시민분들께서 참여하시면은 분명히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추호도 제 끝까지 제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디오 다 들어가네. 네, 오동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정말 많은 우리 뉴미디어 채널들과 또 언론사에서 와주셨습니다. 오마이뉴스, 오마이TV, 서울의 소리, 안진걸TV에서 그동안 생중계해 주셨는데 오늘은 더 많은 매체들이 와주신 것 같습니다. 슈퍼미디어TV, 종신TV, 북극곰TV, 잼삼철TV, 김구TV, 민기자TV, 또 김대현TV, 제가 일일이 다 모르는 TV도 와 계시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뉴미디어 채널과 또 오마이TV 같은 제도 언론들이 힘을 합쳐서 다수의 언론이 외면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많은 언론 보도가 있어 왔고요. 특히 서울의 소리가 고발한 것에 대해서 YTN이 보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형식적인 배당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면서 수십 개 언론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이렇게 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 지금도 모르냐? 한동훈 씨 지금도 언론 보도가 없어 모른다고 거짓말합니까? 이미 수천만 명의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언론 보도도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모른다? 그래서 궁색하니까 언론 보도가 없어서 모른다라는 대놓고 거짓말하다가 기자들한테 코드수를 받았죠. 이제는 그런 거짓말도 못할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가 윤석열 김건희과의 비리가 그렇게 끝없이 터져 나오는데 본인 비밀번호도 안 알려준 자가 윤석열 차장의 휴대폰 압수수색 3번을 막은 검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야당에 대해서 그렇게 입만 열면서 응애하고 모략하고 조롱하는 자가 정말 살아있는 권력의 최고 권력자들의 비리가 온갖 드러나는데 한마디도 못하는 현실 비참합니다. 비열합니다. 아주 비열한 겁쟁이입니다. 그것들을 제가 열심히 대응하도록 하고요. 그동안 민생경제무소 등과 함께 윤석열, 김건희가 범죄 비리 진상규명에서 최선을 다해오신 윤석열, 김건희가 온갖 범죄 진상규명 모임의 박승복 목사님 준엄한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건희 명품 뇌물 사건은 그동안 그랬을 거야. 저놈들은 그렇게 헤쳐먹고 살았을 거야. 저렇게 매가매직하고 저렇게 부정과 부패를 저질렀을 거야 라고 하는 추측이 명확한 물증이 나오는 사건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고 물러설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5,200만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무리들입니다. 우리 비리규명 모임은 끝까지 추적하고 끝까지 찾아내서 거기에 관련된 누구라도 끝까지 그 책임을 묻고 엄중하게 그 죄를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여기 김건희 구속을 위한 무기한 농성장, 이곳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장입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내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양심입니다. 여기 함께 지켜주시고 이곳에서 끝까지 윤석열과 김건희 온갖 비리가 다 그 진상이 규명되고 그 담당자들이 다 처벌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를 엄중하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승봉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고발하는 인사개국도 정식으로 고발 내용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영상 보시면 최정 목사님이 증언해 주죠. 금융위원 누구를 뽑아라고요? 그게 2020년 6월 달 일인데 실제 2020년 9월 1일 날 권모 씨가 인수위 출신으로 은행까지 밀었다는 소문이 받아있는데 상임 변호사님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의혹 제기에 설득력이 매우 되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그분 민간 기업에서도 피용비리 저지르면 공정한 채용이라는 업무를 방해해서 업무방해로 사장이 구속되거나 그런 걸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공적 비서관 차관급 공직자를 뽑는데 영부인이 대변했다면 그건 국정농단 비선개비일 뿐만 아니라 권력남용 그리고 채용 절차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에 개입해서 공무루 집행을 방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함께 고발해놨고 김은환법은 물론 함께 다 고발해놨고 대통령 경호법까지 무력화시키는 거에 대해서도 그 경호원분들의 잘못은 아니겠죠. 영부인이 그렇게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출장 경호하면서 부실 경호를 했을 텐데 그런 부분들까지 다 제가 고발해놨습니다. 제가 끝까지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저 강득고님께서 아마 그 저희가 민주당 의원님들이 용산 집무실 앞에 항의 방문 가고 기자회견한 건 여러 번 있었는데 우리 용산 관저 앞에 그리고 뭐 저희가 남의 집 앞에 찾아가는 걸 전혀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아침에 출근하는 걸 보면 막 11시, 막 12시 이렇게 부실 출근을 하는 것도 여러 번 현장에 목격됐고요. 또 관저에서 김건희 여사랑 함께 어떠한 범죄나 비리, 공모가 있는지 소통이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궁금하니까 여기까지 제가 항의 방문차를 온 것 같습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23년 12월 21일부터 고속도로 국정농단 게이트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농성에 돌입하신다고 합니다. 그 포함하여 우리 강득권님 모처럼 오셨으니까 수없이 많은 유튜브 채널들 또 뉴미디어 채널 앞에서 지금 남은 국회기간 동안에 농성 포함하여 우리나 지금 여러 방면에서 최상병 농성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국정조사 요구를 23일부터 천막농성하는 걸로 결의를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최상병 안타까운 죽음 관련해서 우리 국정조사 지금 최선을 다해서 간접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현실적으로 국민 여러분들 보시기에 답답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독선 그리고 윤석열 정권과 한동훈 장관의 검찰 카르텔 이것과 맞서서 제대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 포함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최선을 다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주신 위임받은 권한을 갖고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께서 시간을 조금 혼동했는데 23일 아니고 21일 목요일 오전에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기자회견 하면서 천막농성에 돌입합니다. 국회 본청 앞에서요. 그래서 그때도 아마 뉴미디어 채널에 취재가 보장이 돼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 그 계단에서 집회하면 많이 오시잖아요. 거기로 많이 오셔서 농성에 힘 좀 실어주시고 널리 알려주십시오. 언론이 망해버린 시대 아닙니까? 저희가 알리면 됩니다. 이 고속도로 게이트도 추적컨대 5천만 국민이 다 알고 계신 거로 저희는 누적된 시청자 수 5천만이 넘고요. 그 다음에 이 명품 뇌물수수 또는 김은환법 위반 또는 그 둘 다 위반 의혹, 인사개입 의혹도 제가 최근에 추정을 해보니까 누적 시청자 수가 1,000만이 넘습니다. 언론이 다시 언론이 보도하지 않아도 국민들께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뉴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또 바르는 말이 천리간다는 우리 민중들의
누군가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든 알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대통령실 어제 오늘 황당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고속도로 게이트에 대해서 묻고 누군가 또 물었나 봅니다. 다행히 뜻 있는 기자 한 분이 명품 뇌물 수수 게이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대통령 입장은 입장을 말하지 않는 게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빌어먹을 놈들, 참으로 못된 놈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고 야당을 얼마나 조롱하고 우습게 알면 세상에 야당이 제일 야당이 나서서 묻고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품고 언론 보도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보도를 안 했지만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대대적인 보도가 나갔는데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더니 입장이 없는 것이 입장이다. 입장을 말하지 않겠다. 고속도로 게이트도 최은순 씨가 장고 조작 저질러서 구속이 돼도 김건희 오빠가 윤석열 처남이 휴대폰 압수수색 3번 영장 기각당하고 그래도 불구속 기소라도 해서 재판이 오늘이 이틀째 재판이 있었습니다. 2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마디 하지 못하는 자들 얼마나 죄가 크면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것을 저희는 여기 계신 강등권님과 오동원 변호사님과 제 민생경제연구소와 서울의 소리와 윤석열이가 범죄비리 진상규명을 묻고 또 묻겠습니다. 한동훈 잠깐 알아볼라 이제 어떻게 생각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부부 어떻게 생각해? 왜 답을 안 해? 물으면 언젠가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답이 나오거나 진상이 다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3차 기자회견 강등권님이 3차 기자를 모두 개최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검사 모임이 결합하면서 훨씬 힘이 커지고 있고 또 민주시민기동연대 또 여러 시민단체들의 대응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참여연대에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시민단체죠. 참여연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김건희 부패 혐의로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잘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서울의 소리는 검찰에 오늘 검사 모임과 저희는 공수처에 시민단체들은 권익위에 국회는 국회대로 곧 운영위도 소집해서 따지실 예정으로 하는데 야당 민주당에서 잘한 겁니다. 곳곳에서 자신들의 권한과 역할을 이용하여 고발 또는 신고 또는 국회 권한을 이용해서 운영을 열어서 따져야 되는 것이죠. 예, 오늘 눈까지 내리는 쌀쌀 추운 날씨에 농성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듣기 고생이실까 고통이실까 제가 마음이 너무 무겁고 마음이 너무 참담합니다. 그렇지만 연대하는 마음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일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기자회견을 마치고 농성장에서 우리 백은정 대표님과 강득권님이 간단하게 또 한담이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우리 오마이TV 서울의 소리를 중심으로 많은 생중계 지금도 많이 봐주시고 지난주 기자회견은요 오마이TV에서만 40여만 명이 봐주셨더라고요. 또 그걸 바탕으로 셔츠도 많이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실제로 몇백만도 보셨을 텐데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그럼 국민들께 또 취재자하신 뉴미디어 저널리스트님께 인사드리고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